사실 조 러브스 피프티의 트위터가 관심을 받게 된 이후 국내에서는 멤버들이 직접 나선 게 아니냐. 왜냐? 멤버 엄마들의 심경,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최근 어트랙트를 향한 대중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트랙트에서는 새 걸그룹 론칭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룹에서까지 투자 문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어트랙트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압도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트랙트를 향한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해외는 달랐습니다. 이와 같은 압도적인 자료와 근거 속에서도 해외 반응이 다른 이유는 뭘까? 오늘 방송에서는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여론은 피프티에게 압도적으로 좋은데 해외는 많이 다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노모의 돈까지 끌어다 쓴 전홍준 대표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전홍준 대표를 향한 동정 여론이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어트랙트를 향한 지지 역시 상당히 공고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해외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어떤 인물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피프티 멤버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핵심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해외에 넘기는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에서 조 러브즈 피프티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많은 매체에서 관련 사안들을 취재해서 관련 정보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사정은 완전히 다른데요. 해외 팬들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번역해서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서 해외 팬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일을 바로 조 러브스 피프티가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이전시 개념의 소속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속사가 멤버들을 선발하고 키우는 트레이닝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해외 팬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 러브스 피프티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어트랙트를 향한 해외 팬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인물은 대체 어떤 트윗글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인물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바로 전홍준 대표의 악마화입니다. 어떤 트윗글을 올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에 대한 학대가 JHJ, 즉 전홍준 대표의 자체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해외 팬들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랙트 직원이면 어트랙트 직원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물은 굳이 어트랙트 내부 직원과 더 기버스 직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트랙트가 멤버들에 대한 위탁 관리를 더 기버스 측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트랙트를 향한 비난 여론은 만들면서도 더 기버스를 향한 오해는 풀려는 의도가 이 문장 안에 명확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녕 전천지들, 조상현 PD가 인터뷰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피프티 팬들이고 인터뷰한 사람은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야. 편하게 무물보하셈. 여기서 전천지는 전홍준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전홍준 대표에게 바칩니다. 전소미의 개별로. 전홍준 변호사 뒤에 숨지 말고 나랑 합의하자. 1대1로 같이 라방을 해서 조관우 시절부터 CL 인터내셔널 핫샷, 더러시 중국 진출, 피프티 80억 투자 전부 다 해명하고 떳떳해지자. 하광훈도 데려오셔도 됨. 그분도 궁금한 거 많음. 이처럼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전홍준 대표의 악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조 러브스 피프티의 활약 덕분에 전홍준 대표를 비롯한 어트랙트를 향한 해외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해외 팬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 이와 같은 엄플 활동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피프티 멤버들의 국내 인지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인기는 상당히 두터운 상황인데요. 왜냐? 큐피드의 대박 행진으로 인해서 빌보드 차트 탑 20 안에 들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멤버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시장은 국내보다는 해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더 멤버들에게 중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언플 작업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의미였는데요. 다만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의 압도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서 멤버들이 결과적으로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으로 활동이 불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을 벌이는 사람이 내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앞선 영상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7월 31일 어트랙트의 광장 선임 소식을 최초로 알렸던 인물이 바로 조 러브스 PPT였습니다. 사실 사건 번호를 몰랐다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 번호는 당시 언론사에서도 확보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 그할 제작진들은 해외 팬들의 팬레터를 확보해서 방송을 통해 노출을 시켰는데요. 이와 같은 팬레터 활동은 8월 4일 PP라는 팬보이 유저가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조 러브스 PPT는 이걸 우리 멋진 딸들에게 선물하자. 우리가 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모아놓은 문서들이 있다면 딸들이 읽고 우리가 항상 그들의 뒤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독려를 시전합니다. 팬레터의 수집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글에서 공유 문서를 만들고 이 링크를 공유해서 해외 팬들이 팬레터를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조 러브스 PPT는 여러분의 메시지도 추가를 해주세요. 저희 소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95개의 팬레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이 팬레터에 대한 제안은 최초 8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팬레터를 모으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팬레터에 대한 공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8월 6일 긴급 업데이트를 하면서 8월 8일 자정으로 마감 기한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데드라인은 최초 공지글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대체 왜 이와 같은 데드라인이 갑작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사실 팬레터를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은 데드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멤버들에게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1주, 2주 시간보다는 양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8월 4일 공지에서 갑작스럽게 나흘이라는 데드라인이 주어졌습니다. 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와 같은 배경에는 어트랙트와 멤버들 간의 조정 기일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8월 9일은 멤버들의 부모님과 어트랙트 고위 관계자 간의 조정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부모님에게까지 해당 팬레터를 전달할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이 나왔던 대목입니다. 그리고 8월 9일 이 조 러브스 PPT는 2시간에 걸친 토론에서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맞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회원 어머니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조정이 끝난 이후에 어트랙트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어머니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물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내용들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는 어트랙트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쪼란 트위터리아는 해당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의 심경에 변화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확실한 내부 정보가 없다면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할 방송 이틀 전인 17일에는 멤버들이 침묵을 깨고 손편지를 공개했는데요. 그 손편지에는 믿고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팬레터를 멤버들이 접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아한 말이었는데요. 여기서 경악스러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바로 그할 방송을 통해서 해외 팬들의 팬레터가 공개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내부인으로 의심되는 또 한 가지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멤버 중 한 명인 키나의 작사 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멤버인 송자경은 큐피드 작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작사 지분 0.5%를 받았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비이사의 경우에는 무려 4%의 지분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교할 때 키나의 지분은 너무나도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키나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조 러브스 PPT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나가 직접 작사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멍청한 소년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버전의 가사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작권 비율보다 많은 저작권법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키나가 큐피드의 작사에 어느 정도로까지 참여했는지는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멍청한 소년만 작사했다는 내용은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러브스 피프티가 내부인이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조 러브스 피프티는 스타크로의 내부 사정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ICM 파트너스는 2020년에 스타크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앨범을 제작한 아티스트는 하성운이 유일했는데 미니 앨범 3장, 저예산 뮤직비디오 외 별다른 홍보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플뿐만 아니라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더 기버스를 향한 극찬과 올려치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전홍준 대표를 악마화하는 한편 더 기버스를 비롯한 안성일 대표의 올려치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사실 조 러브스 피프티의 트위터가 관심을 받게 된 이후 국내에서는 멤버들이 직접 나선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왜냐? 내부인들이 아니라면 확인할 수 없는 글들이 지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멤버 엄마들의 심경,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들이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멤버들이 직접 나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멤버들의 영어 실력이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어트랙트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멤버들에게 단기간 동안 영어 트레이닝을 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멤버들을 향한 교육들이 대다수는 회화 위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의 라이팅이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조 러브스 피프티의 경우에는 상당히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누구인 것일까? 이 인물이 공식적으로 활동에 나선 시기는 지난 2월부터였습니다. 후카, 흐흐, 커아, 우는 아란푸입니다. 그러니 아란 앞에서는 멋진 이모인 척을 해야지. 25세 이상의 K-팝 팬이 된다는 것에 부정적인 면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25세 이상의 여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아무래도 익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서들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어에 능통하고 멤버들 부모님의 의중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더 기버스의 내부적인 정보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인물. 물론 아직까지는 추측입니다. 다만 더 기버스 내부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인물이 3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이 유독 뛰어난 2명의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2명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더 기버스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직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플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본부장이 그만둔 이후인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또 다른 남자 직원이 주인공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어떤 인물인지 명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타 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언플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외부인들이 확인할 수 없는 내부 정보에까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기버스가 직간접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인물이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멤버들의 순수한 팬으로서 이와 같은 언플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계획과 플랜 하에서 치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